다 빨려 들어올 겁니다. 맹태균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 부분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사건이 촉발되게 된 계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희 씨는 맹태균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아마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인 기소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수사 결과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번에 강유경 씨도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공천 대가라고 자기가 인식을 했고 그 사실을 그렇다면 공범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경 씨에 대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누락하고 맹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런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한금포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폐기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2024년 11월 8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있었죠. 11월 4일일 겁니다. 아마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것이 저희들이 대검을 통해서 또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윤석열 부부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저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를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검찰에서 특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와 동기동창인 검찰총장 심우정이 결국은 이 사건의 주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장 정유미, 이지행, 그 외에 홍등불 검사, hen동길 이런 검사들은 전부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겼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은 그쪽으로 넘기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기 전에 그 김건희 여사랑 나눈 녹취 공개하셨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로 공개를 하시는 거세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녹음 파일이 있느냐? 결국 이제 요건데, 자,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맹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거기에 보면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거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겁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화 됩니까?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그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USB 복사본 그거는 네.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있다고만 알고 있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구속되기 전에 이제 윤 대통령에게 제3자를 통해서 주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 접견했을 때 무슨 얘기였나요? 홍준표나 오세훈에 대해서? 자, 그거는 우리 여변에서 대신 답변. 네, 일단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밝혔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건 맞으십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제 뭐 기웃거리는까지 포함하면 뭐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진술한 바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저희가 명태균 씨랑 의논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저희가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명태균 씨가 뭐라고 아침에 오늘 명태균 씨가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명태균 씨가 나눈 얘기는 오늘 아까 저희가 보내드린 입장문과 관련된 부분이랑 그다음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짧게 나눴었고 구체적인 다른 얘기는 나누진 않았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만남 관련해 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을 검찰에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 저한테 질문했습니까? 저희들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여론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 11차례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불허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SNS에 변호사님한테 뭐라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이 난간데 모씨를 바꿔놨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체 대응하지 않고 차곡차곡 대응하는 부분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 부분에 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실 수사가 미흡했다. 수사가 또 더디고 뭐를 은폐하려고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협한 부분은 좀 예를 들면 어떻게? 자, 결국은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중간 수사 발표가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강혜경, 김태열 씨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중간 수사 발표에 그 내용을 어부지리로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빨려 들어올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맹태균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 부분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되게 된 계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맹태균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전에 취재진들에게 지역 총괄 본부장 자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임명장을 맹태균 씨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받고 총괄 본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소위 제비 반띵이라고 할 것이고 그 부분은 2024년 9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김영선 씨에게 보낸 문자인지 이메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그 세비 반띵 자체가 맹태균의 그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 다 덮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저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허위 진술을 해유하는 부분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구속 적부심에서 법정에 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아마 거기 틀 계기가 오지 않겠나,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수사가 서울로 넘어갔는데 네. 관련한 그 재판도 서울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부 이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권에 굉장히 침해가 됩니다. 지금 보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석이 2024년 12월 5일 날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허브 결정이 안 나왔는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마 잘 검토해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가서 조사 받는 건 가능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맹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해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해안 질의의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건강을 회복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 요건 명태균 씨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주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명태균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죠. 그 포렌식 끝난 황금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포렌식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여태행 변호사가 선별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종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할 건데 수사 보고서가 양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 이 수사 보고서 작성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환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기소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여론 조작이 없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밝혀져 있고요. 검찰에서 더 아마 조사를 해서 그 혐의를 낱낱이 밝히지 않겠나 싶은데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떳떳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석 석방이 되지 않으면은 조사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조사받는 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출석하는 것조차도 건강 때문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뭐 좋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출장 조사를 와서 또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그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와서도 조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조사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는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여기 와서 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른 참고인들도 지금 동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명태균 씨 또한 뭐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아왔고 조사를 거부할 필요 없이 창원지검에서 검사님들 출장 오셔가지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제가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방법도 있다. 예, 그런 방법도 있다고 방법이 봤습니다.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예.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포렌식 결과에서 예.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말고 좀 유의미한 건 있었을까요? 포렌식 조사 전체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 합치면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건 맞는 사실이고 지금 공개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휴대폰에 140명 뭐 전현직 의원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처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와달라 했던 발언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녹취 파일이 더 있었나요? 그거는 저희 공개드리기 좀 말씀드리기 확인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그 USB에 그 내용들이 이번에 포렌식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같은 USB인지 저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다 같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프레시간 내용 안에? 일단 그거는 또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그 측근 20억 이상 썼다 이런 녹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랑 직접 통화한 내용도 혹시 없습니다. 그건 없고 네. 그러면 제3자를 통한 증언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직접적으로 아마 돈을 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차용증에도 그분이 연대 보정의로 있기 때문에 직접 뭐 당사자에 준하는 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말씀은 아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예.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인가요? 지금 그때 당시 2014년도 도지사 선거 관련해 가지고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이 제한액이 보다도 아마 초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초과를 했었고요. 그분이 스스로 내뱉은 말씀이 20억이 넘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럼 홍 이건 시장과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나왔나요? 포렌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곡차곡 쌓아두겠습니다. 그 통화 내용 140명 명태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통화를 했던 분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명확하게 일단은 통화를 했다는 걸 다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그 수사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바뀔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변호사님, 홍 시장과 직접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